이 약초는 일반인들에게 비염에 좋은 약초로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전통적으로 허리 통증을 없애는 효과가 있고요. 암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논문에서는 당뇨병에 좋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어떤 약초일까요? 지난해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뭔가를 받아왔어요. 부활절이에요. 이겁니다. 부활절 달걀이죠. 하지만 실제 달걀이 아니고 사기로 만들었어요. 이 안에는 약간의 흙과 콩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집에서 키우라는 뜻인데 저희가 키워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싹이 나왔어요. 근데 이 항아리가 너무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큰 화분에 옮겨 심기를 했거든요.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콩나물이 아니고 콩나무가 된 거예요. 정말 우리 뒷베란다를 가득 메울 정도로 커졌어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런 게 달렸어요. 콩깍지. 이게 두 개가 달렸었는데 하나는 고사를 하고 하나만 남아서 저희가 지난주에 수확을 했거든요. 오늘은 이 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콩 이름은 작두콩이죠. 왜 작두콩인지 모양새를 보면 알겠죠. 작두 모양을 닮았어요. 문제는 이 작두콩이 원산지가 우리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럼 외국에도 있다는 뜻인데 외국에서는 뭐라고 부를까요? 스워드 빈, 그러니까 칼 모양을 닮아서 스워드. 그래서 이거를 우리말로 하면 칼콩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작두콩, 외국에서는 칼콩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잭과 콩나무라는 동화를 아시나요? 잭이 콩을 심었죠. 근데 그 콩이 자라가지고 하늘에 닿았잖아요. 그 정도로 커졌다는 겁니다. 이 작두콩이 잭이 심은 콩나무처럼 커지기 때문에 잭빈이라고도 불러요. 잭빈. 잭콩이죠. 잭콩. 자, 오늘 작두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제가 앞서 언급했지만 일반인들은 이게 비염에 좋은 약초로 많이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 작두콩은 호흡기 계통에 많이 쓰인다고 해요. 호흡기 쪽에 염증을 없애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염뿐만 아니고 기관지염이나 천식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질환들이 있는 분들 이거 작두콩 많이 애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폭넓게 이 작두콩의 효능을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작두콩은 우리나라보다는 중국에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근데 중국에서는 어디에 많이 썼냐면 허리 아플 때 썼습니다. 그래서 이 허리 아플 때 어떤 허리 아플 때 썼냐면 전문가들 용어를 좀 사용해 볼게요. 신호요통 그리고 풍습요통, 만성요통에 이 작두콩을 사용을 했는데요. 신호요통은 허리가 약해져서 그러니까 노화가 돼가지고 약해져서 아플 때 그거를 신호요통이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풍습요통은 우리가 허리를 많이 썼거나 또는 순환장애가 생겼거나 뭐 갑작스러운 염증이 생겼거나 했을 때 이거를 풍습요통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만성요통은 뭐 이거는 원인이 아니고 만성적으로 허리가 아프다 이거잖아요. 자, 즉 이 작두콩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허리가 아플 때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레시피를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작두콩 30g 그리고 두충 20g 우슬 15g 감초 10g 물 1.5리터를 넣고요. 이 약초들을 다 넣어서 물이 한 반 정도로 줄면 한두 시간 정도 달이면 되겠죠. 한 반 정도 줄면 이거를 하루에 나눠서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허리 아픈 사람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약차가 됩니다. 여러분도 많이 이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작두콩의 지금 활용도를 제가 넓혀드리고 있는 건데 두 번째는 암을 예방하는 효과예요. 작두콩에는 항종양 작용이 있는 단백질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실험 결과를 보니까 대부분 자궁경부암, 위암, 간암, 구강암, 혈액암 등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두콩 비염에만 쓰지 마시고요. 기침이나 천식에도 쓰시고 또 허리 아플 때 여러 가지 원인으로 허리가 아플 때도 활용하시고 또 암을 예방하는 효과까지 있으니 안심하고 많이 드시면 좋겠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소개할 것은 당뇨병인데요. 2020년 따끈따끈한 논문입니다. 2020년에 나온 논문인데 이 논문이 지금 핵심 그 내용이 뭐냐면 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작두콩에 캠퍼롤 배당체라는 게 들어가 있거든요. 캠퍼롤 배당체. 여러분 외우지 않으셔도 이런 게 있다더라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캠퍼롤 배당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알파 글루코시다제 억제 활성을 갖는다. 이것도 어렵죠. 여러분 끊어서 제가 얘기해 볼게요. 알파 글루코시다제, 이거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특히 탄수화물을 먹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 흡수돼서, 이제 당으로 흡수돼서 이 혈액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거를 해주는 게 알파 글루코시다제예요. 죄송합니다. 알파 글루코시다제는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그거를 음식을 분해해서 당으로 흡수될 수 있게 만들어준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억제하는 활성을 가지고 있다잖아요. 뭐가요? 작두콩에 들어가 있는 캠퍼롤 배당체가요. 즉, 이 작두콩을 먹으면 당이 흡수가 많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혈당이 높아지지 않겠죠. 그래서 당뇨병에 쓸 수 있는 약초로 연구할 가치가 있다. 이게 이 논문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서 처방되는 당뇨병 약에도요, 알파 글루코시다제 억제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약도, 우리가 그 약을 먹으면 음식에서 당으로 흡수돼 가지고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는 약이 당뇨병 약이라는 거죠. 모든 당뇨병 약이 그런 건 아니고, 당뇨병 약 중에 이런 당뇨병 약이 있다는 뜻이에요. 자, 어쨌든 오늘의 결론은 뭐냐면, 이 작두콩을 여러분께서 비염에만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침, 천식 이런 데는 물론이고요, 허리 아플 때, 사실은 콩종류뿐만 아니고 오곡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허리에 좋거든요. 그래서 콩뿐만 아니고 뭐 현미나 또는 다른 콩 종류들도 허리 아플 때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또 암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 당뇨병에도 효과가 있다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의 이 영상의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작두콩의 활용도를 많이 넓히다.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항상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초교수 조경남이었습니다.